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데 더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는데요.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945년 광복절을 인정할 수 없다. 건국절을 대놓고 건국절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임명이 되는가 하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역사 인식 제대로 좀 해보기 위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죠. 민주당 김용만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방학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광복 79주년이에요. 내년이 80년이 되는 해인데, 일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그 인사의 단행으로 보면은 뭐 놀랍진 않지만 그냥 한국사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적은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 참 초유의 사태라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었죠. 네. 예. 이명박 정권 때 건국절이 네. 있었고 또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라는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운동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인사가 네.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거의 뭐 독립운동사 자체를 이제 말살하기 위한 조직적인 그 독립기념관장에 지금 김영석 관장이 임명이 된 것도 문제였지만 실은 정권이 창출되고 직후부터 국가교육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렇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점에 독립운동관장까지 뉴라이트 인사가 이제 간 건데 조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독립운동사를 한번 바꿔보자.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실장님, 일단 독립기념관 네.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네네. 전 성금도 들어갔거든요. 네네. 국민들의. 네. 원래 출범할 때 독립기념관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습니까? 1982년도 전두환 정권 때죠. 예. 1982년도에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분 관계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정리했던 경우가 있던가 네. 없었죠.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때긴 하지만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 건립추진위원장이 안춘생 초대 관장님이라고 그 안중근 2세 5촌이세요. 예, 광복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전두환 정권 때 생겼다고는 하지만은 네. 국민들 성금으로 그다음에 네. 건립위원장 초대 관장 모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임명했고 아까 뭐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하다고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렇게 임명 안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관장을 보면은 뭐 김능진 교수 경영학과 교수인데 누군가 했더니 또 독립운동 후손이세요. 또 윤주기영 관장 예. 누군가 했더니 뭐 윤봉길 네, 손녀. 네. 그러니까 적어도 독립운동가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로 네. 이미 37년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명문화된 규칙은 없지만 더 강력하게 그 자리는 독립운동가 후손 아니면은 독립운동 연구자가 한다라고 이미 37년 동안 여야가 관계없이 합의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참,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충남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 세워진 이유도 있고. 김 의원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충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지는 의미는. 우리 아시고 계신 그 서고 이동영 선생님도 그렇고 예. 윤봉길 선생님, 예. 한용운 선생님 다 이제 그쪽 지역과 이제 관계가 있고 그 지역이 우리
독립 정신을 이제 한마디로 함양하고 제고하는데 네. 큰 상징적인 자리죠. 그래서 이 인터뷰 직전에도 우리 관장님과도 우리 저 방학진 실장님과도 네. 얘기를 나눴지만 네. 이제 중앙 정부에서 우리 광복절을 진행을 해 왔으면서 동시에 독립기념관에서는 광복회 충남지회와 네. 별도로 매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지역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죠. 네. 또 기관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광복절 경축식의 광복회가 가지 않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1965년에 만든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었죠. 광복회가 설립 이후에. 근데 똑같이 독립기념관에서도 지금 광복절이 이제 없을 겁니다. 충남지에 가는 것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네. 이 두 개가 사실 둘 다 초유의 사태인 거죠. 지역의 의미도 지금 퇴색이 된 거고요. 예. 이 광복절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좀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절 그다음에 건국절 이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 관장이나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광복절을 지금 무시하고 뭐 심지어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건국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게 건국절이라고 하는 발명품이 이제 이인호라든지 예. 이런 뉴라이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명된 발명품인데 네. 이인호 씨가 KBS 이사장 했죠. 그랬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구 선생 같은 분은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주인공이었다. 그렇지만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만 3년 동안 미군 정치하에서 예. 남한에서 빨갱이를 몰아낼 때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진정한 건국은 48년 8월 15일 날 남한에서 좌익을 몰아내고 만든 국가. 그 국가의 주인공은 바로 이승만이기 예. 때문에 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빠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건국절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또 똑같이 되뇌는 자가 바로 이배용 지금 국가교육위원장 현재 그 이화여대 총장도 했고 개말란 거의 주의자죠. 이분은 똑같이 광복절보다는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건데 그건 간단합니다. 예. 광복절 얘기하면은 1910년부터 35년간의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나라를 우리가 되찾았다라는 개념인데 예, 맞습니다. 뭐 이승만은 그렇게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25년도에 임시정부에 탄핵됐고 그렇죠. 뭐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 되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미군령 3년 동안 남한의 좌익들을 몰아냈던 우리가 진정한 건국 세력이다. 그래서 훈장까지 줘야 된다라고 그 국민의힘 전신의 당인 그 정가빈 씨가 2007년인가 8년도에 법안까지 발의할 때가 자진 처리하긴 했습니다.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됐다면 누가 훈장을 받는 것인가? 좌익과 싸웠던 쉽게 말하면 제주 4.3 당시에 서북 청년단도 훈장받게 돼 있고 여순 사건 때 총칼을 휘둘렀던 양민을 죽였던 분들도 네. 훈장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죄 없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훈장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얘기네요. 건국절이라는 네. 얘기 자체. 그것이 민망하니까 스스로 법안은 처리했지만은 예.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지금 정부 요직에 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예. 더 첨언을 드려보자면 예. 우리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께서도 우리 실장님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지금 김영석 관장이 이제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독립기념관장 그 면접 때도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 황국의 신민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가 일제 강점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고 세 번째가 광복절을 부정하고 이제 건국절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식 관장님 이제 결국은 말하는 게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었고 거기에 통해서 한마디로 그 일본의 우리 이 침탈의 불법성과 탈법성을 좀 면제를 해주고 사면해주는 그런 발언들을 해오는 건데 과연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으면은 정부를 대상으로 무슨 선동을 하는 반동을 일으키는 무슨 죄인들인 거냐? 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독도도 일본 땅인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이런 주장이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그럴 리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국익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세요. 그래서 저 또한 거기에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정말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예. 그 김영석 관장이 면접 때 예. 그 당시 우리 35년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본의 국적자 아니냐, 일본 국적자 아니었냐라고 하는 말에 그 이면이 어떤 무서운 점이 있냐면 예. 그 당시에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경찰했다든지 조선인으로서 군수했다든지 면장 면석했다든지 네. 군인들이 면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의해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면장 면석이들이 징용징병 위안부를 그렇죠. 끌고 가거나 공출하는데 앞장섰는데 이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독립운동에 방해했던 간도 특설대였던 백선엽도 그냥 면제부 되는 면제부 겁니다. 되는 거죠. 예, 그 무서운 맥락이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